청취자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의 시험을 보셨나요? 대학생이 된 지금 본인 과목만 듣는 줄 알고 시험과 과제 폭탄을 주시는 교수님 때문에 가끔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시험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몇 년째 보고 있지만 늘 새롭고 늘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며 써낸 레포트가 A4를 받았을 때의 희열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즐겁죠. 오늘의 스튜디온 수온 심장에서는 학생의 영원한 고통,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중간고사가 막 끝난 만큼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패널들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온 96화 응애 난 어른이지만 아직도 시험이 싫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온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저 나비, 순원, 리오, 맥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가 유독 바빴어가지고 바쁠 예정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너무 바빠서 뭐가 자꾸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건망증이 힘들어요. 종강하고 싶어요.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좀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들 시험 기간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죠? 저는 사실 휴학생이라 시험 기간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다들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저 리오는 레포트 그 중간 대체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1월 6일까지인가?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맥기는 기억이 안 나요. 시험을 뭘 봤는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니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건망증? 아니 요즘 건망증? 진짜 요즘 약간 시간이 지나면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기억나는 거는 그 윤리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밖에 시험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 과목을 사실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만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주관식인데 다 이렇게 서술형 다 쓰고 내고 자고 그다음에 냈거든요. 시간이 좀 나와서.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다음 수업 때 어려웠죠? 이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랬는데 자기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싸해. 더 무서워. 난 쉬웠는데. 뭔가 잘못됐다. 난 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더 쉽게 낸다고 하셔서 오히려 뭐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 발표랑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쓰는 시험이랑 그리고 실기 작품 내는 거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잡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사실 3학년이다 보니까 학점 복구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예상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공 발표는 뭘 발표해요? 클래식 전공 맞죠? 그쵸. 제가 쓴 곡을 그 학교 혹은 그 교외 연주자분들을 구해서 이렇게 연주를 올리면 교수님이 심사를 해주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파벳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쵸. 신기하다. 아닙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시험을 봤잖아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처음으로 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나요? 저 리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첫 중간고사가 사실 아직도 엄청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그때 좀 첫 시험이라서 살짝 떨리는 마음에
지금 기억나는 건 국어랑 수학 두 과목을 봤어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아직 애기잖아요. 맞아, 근데도 저희 집은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책상에 앉혀가지고 공부 엄청 시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도 꽤 만족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랑 상반돼서 제가 늦게 말했잖아요. 사실 아까 리오님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저도 국어 수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먼저 봤는데 저는 국어가 57점이고 수학이 70점대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공부했어요. 아이고. 했는데 안 나온 걸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집은 사실 저한테 막 공부하라고 뭔가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딱히 제가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그냥 약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던 국영수사가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진짜 딱 한 문제 때문에 올백을 못 받았어요. 진짜 아깝다. 지금도 와. 너무 생생하는 게 너무 기억나는 게 국어였거든요. 네. 근데 뒷장의 첫 번째 문제여서 아마 11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까지 와.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냥 4번이라고 했는데 거의 냅두면 됐는데 시험 고쳤어. 내기 직전까지 안 돼. 4번이니까 계속 하다가 한 번으로 딱 고쳐서 냈죠. 근데 답이 4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지금까지도 아주 아쉽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올백을 맞을 뻔한 것도 약간 전 신기해요. 그러시겠죠, 맥주님은. 으이그. 너무 멍청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저도 정확히 첫 시험은 아닌데 초등학생 국어 시험 때 제가 아직 그 번호랑 답도 기억나는데 이거 와우. 어떻게 기억하는 거지? 아니 그 초등학생들은 OMR 안 쓰니까 시험지에다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쓰는 괄호가 있어 이만한 괄호가 있었는데 정답이 3번 홍시였거든요. 네. 귀엽다. 정답도 홍시야. 번호 3을 써야 되는데 그 조그만 괄호는 굳이 홍시라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려가지고 그걸 또 틀리게 하셨어요? 그니까요. 좀 너무하죠. 너무하시다. 너무하다. 그래서 살짝 눈물이 흐를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망했다 싶었던 시험이 있으신가요? 패널들이 살면서 받아봤던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한데요.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는 분은 간단하게 썰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맥기가 먼저 말해보자면 이건 제 썰은 아니고 저도 물론 제 가장 낮게 받은 점수는 7점이고요. 일본어 7점. 고등학교 2학년 100점 만점 맞죠? 100점 만점에 7점. 그리고 오. 이제 전 다른 친구의 썰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해요. 그냥 내신 같이 좀 챙기고 이런 친구인데 얘도 이제 다른 내신 챙긴다고 기술이라는 그 시험을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0이에요, 0. 근데 이제 기술 때 그쪽 반 애들 다 잤대요. 다 이제 풀고. 근데 이제 그 시험을 보면은 앞에 그걸 붙여주잖아요. 그 정답 그거를. 그래서 걔가 그 시험지를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자신감 있게 채점을 시작했는데 그럼 걔가 칠판 한가운데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를 딱 들어보더니 반 애들한테 야! 나 빵점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하면서 이제 시험지 막 하는데 진짜 빵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쌤이 불러와가지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었냐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는 다 풀었대요. 아이고. 차라리 줄을 세우지. 그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줄을 세우면 16점은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내신 때 힘든데 그때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선생님도 뭐 심할서 쓰셨겠는데요? 아니, 학점이나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뭐 이런 걸로. 저는 기술을 안 들었어가지고 걔가 왜 빵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중학생 때 중3인가 저희 반에 빵점을 맞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교에서 유명해졌던. 그래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이 반에 빵점 있다며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낮게 맞아본 점수가 몇 점이세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뭔가 진짜 망했다 싶었던 적은 별로. 왜냐면 저는 좀 굴곡이 별로 없던 편이어서 꾸준히 잘하셨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죄송. 뭐라고요? 아니.
저는 또 아니니까. 네. 저는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강남대성 윈터스쿨을 다녔었거든요. 오 윈터스쿨. 네, 오. 그걸 다녔었는데 그 윈터스쿨을 마무리하면서 시험 하나를 봤었어요. 약간 총평가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봤었는데 진짜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어느 그-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과목 단수 한 30점? 이 정도로 안 나왔어요. 그게 안 진짜. 나오. 오. 하긴 7점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점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8시까지 학원을 가고 그다음에 10시인가 11시에 학원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제가 난생 처음 그때서야 겪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윈터스쿨 다녔던 한 달 내내 진짜 피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상 뭔가 공부에 효과적인 걸 못 얻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하는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온 아,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그게 선행의 첫 번째였던 거니까 약간 레벨 차이도 났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 가서 빡세게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 과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 경영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표정이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고 처음 본 시험이었는데 그때 시험지에서 비가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공부 안 해놓고 그 점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 채점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진짜 5번씩 채점하고 그랬는데 점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본어 했을 때 7점 나왔을 때 다시 채점했어요. 못 믿겠어서. 아니 설마 10점은 넘기겠지 해서 했는데 7점이더라고요. 그래서 7점이면은 몇 문제 맞은 거예요? 두 문제 맞은 거죠. 두 문제. 3점, 4점. 오. 네, 역시 다들 못 봤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패널들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가장 잘했던 과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왜 그 과목을 유독 잘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고유인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제일 잘 봤던 과목을 좀 의외로 약간 수학 2라는 과목을 내신도 잘했고 모의고사 때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내신 때는 제가 전교 12등으로 마무리했는데 제가 문과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엔 다 이과인 거죠. 근데 제가 2등급 1등이었어요. 대박. 그런 이거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재밌었어요. 수학 2가 약간 그래프 그리고 미분적분 내리고 계산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과목을 되게 재밌어 했는데 이거 빼고 수학을 4등급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수학을 못했지만 수학 2는 잘했다. 그러기 쉽지 않지 않나요? 오늘 약간 반응이 다 시원치가 않아. 오케이. 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리오는 영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대별로 제가 분석을 생각해봤거든요. 먼저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갔던 영어 학원이 거기가 원어민 선생님들도 엄청 많고 아예 영어 유치원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애기들 재밌게 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많았고 되게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던 것 같고 중학생 때는 되게 빡센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 아발론이라고. 알아요. 그죠. 거기를 다녀서 거기는 거의 내신 때는 본문을 다 외우지 못하면 아예 집에 안 보내고 근데 진짜 막 문장 부호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고등학생 때는 학원은 안 다녔는데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과외 쌤이 숙제를 굉장히 빡세게 내주셨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막 3-4개씩 풀고 막 이랬어가지고 영어는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나비도 아무래도 영어를 그나마 가장 좋아하고 잘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학원을 쭉 다녔거든요. 고3 때까지. 우와,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오, 네. 그 학원이 안 망한 게 더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학생 때는 리오님처럼 저도 지문을 그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봤고
고등학생 때도 단어책 하나를 1년 동안 계속 달달 외워가지고 진짜 이 단어 딱 보면 아 이거 어느 페이지쯤에 있던 거다를 알 정도로 정도까지? 진짜 달토록 외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두 분하고 같은 과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저랑 약간 다른 인생을 사셨네요. 전 영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 해가지고 전 별로 영어 잘하지도 않아요. 넘깁시다. 네, 그럽시다. 저는 사실 우리 나비 그리고 리오 맥기니 앞에 살 말 아니지만 저도 영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영어나 언어는 좀 어릴 때 해놔야 평생 맞아요. 간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한 7살, 9살 때 그 사촌 언니가 거주하던 상해에 가서 국제학원 같은 데 다녔었어요. 우와. 중국이요? 맞아요. 우와. 가서 국제학원 다녔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아무도 없고 그냥 동떨어져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대박. 막 외국인이고 샬라샬라 하고 선생님도 샬라샬라 그냥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존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귀가 트이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때 한 영어로 고등학교 등급까지 아. 쭉 오게 된 것 대박. 같아요. 유학파셨네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험 루틴이 있으신 패널 있나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루틴은 아닌데 제가 시험을 보다가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뭐가 헷갈리는지를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걸 글로 적어요, 시험지에. 예? 그러니까 오, 진짜 신기하다.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뭐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좀 내가 보는 시험 과정을 되게 객관화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풀었던 문제들은 다 맞았었어요. 그래서 대박.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있다. 아니 이거 기획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똑똑하다. 저는 시험 루틴이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빨리 잤어요. 뭐 시험 전에 막 한 3, 4주 이때는 거의 한 5시간, 4시간 이 정도로 자면서 하고 전날에 무조건 10시, 11시에 자고 시험 딱 30분 전에 가서 했던 거 이제 반복하고 멍 좀 때리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머리가 깨어나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자면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런 루틴 있는 이 루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비도 맥키님처럼 밤새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적어도 5시간은 자야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장난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책이나 아이패드를 머리에 들고 탈탈 털어요. 네? 약간 그 머리에 넣는다는 약간 무슨 부족 의식처럼 네, 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사실 없어요. 사실 루틴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계속 시험 직전까지 봤던 거 또 보고 그렇게 시험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죠. 루틴이 맞아요. 많으면은 또 징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루틴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수능 도시락통에 부모님이 핸드폰을 실수로 넣으셔서 그게 울리는 바람에 퇴실당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제가 다찌라더라고요. 우리 패널들도 이런 아찔했던 시험 경험이 있나요? 저 리오는 중1 때 과학 시험을 보던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틀리게 체크를 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OMR 받았는데 그때 시간이 종칙 1, 2분 전이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 받고 내 거를 냈어, 선생님한테. 근데 1, 2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 오늘 미친 듯이 막 엄청 빠르게 OMR 카드를 체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시간에 다 체크하고 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제 경험은 아닌데 같은 반 친구가 모의고사 볼 때 그 선택 과목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해서 낸 거예요. 다른 과목으로. 와, 왜 그랬을까? 진짜 참사다, 참사. 그래가지고 막 학년 부장쌤이 달려오셔가지고 막 너네 진짜 시험 때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진짜 연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소름 돋는다. 네, 진짜. 저 학년 부장님이
뛰어오면서 저만 했던 게 진짜 PTSD 와요. 비슷한 경험 있나요? 아니 뭐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나 기억력이 요즘 안 좋아져가지고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막 맨날 부장쌤이 뭐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걸 정하잖아요. 과를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지리를 1등급 맞고 지리교육과를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지리 좋아해요. 진짜 좋아. 근데 왜 좋아했을까 나는. 근데 어쨌든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지리를 1등급을 맞으면 그래도 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한국 지리 공부를 엄청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기말 시험 때 그게 아마 도표 그래프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시험 이게 끝나기 5초 전에 틀린 걸 안 거죠. 고쳤으면 1등급이에요. 내가 그거를 맞았으면은 3등인가 2등인가 정규 그랬는데 못 고쳐서 틀렸죠. 그래서 이제 정규 7등 찍고 2등급 찍고 바로 지리교육과는 패스하고 영문과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5초인데 그거 고쳤으면 아예 그쵸. 실격이에요, 실격. 맞아요. 부정행위였어서 가만히 있길 잘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게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아까 리오님하고 비슷한데요. 그 겨울 계절 때 회계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 진짜 타임어택이 와 아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숫자를 써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쓰고 딱 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냥 가장 좀 특수했던 아찔한 시험 경험입니다.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데요. 저희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시험과 관련된 웃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시험 관련해서 웃긴 얘기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시험 볼 때 다 풀고 먼저 잠든 애들 있는데 꼭 코를 골거나 발작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 진짜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뭐 웃거나 티를 내지 못하는데 다들 키득키득 이렇게 참고 있고 그런 게 좀 웃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딱 중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대학은 가야지 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혼자 막 야 나 100점이다 하고 이제 종이 막 시험지 이렇게 들고 뛰다가 그 책상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아이고. 근데 책상과 같이 넘어졌단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때는 또 저희 코로나였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 얼굴을 모르는 거야. 그냥 어떤 남학생 한 명이 시험지 들고 100점이다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애들이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나는 혼자 다 가라 이러고. 근데 100점 맞아서 기분은 또 좋고 약간 그랬던 웃긴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문제 이상이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되게 장난기 많고 좀 말 안 듣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웬일로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때. 아 벌써 불안해. 벌써 불안해. 근데 이것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중학생 때 확률을 배우잖아 수학 때. 네. 아 그쵸. 그 문제가 예를 들어 뭐 딸기맛 사탕이 3개, 포도맛 사탕이 5개 있는 주머니에서 오렌지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정답 0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아.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막 아이고. 애들도 되게 키득키득 웃고 선생님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거 한번 입시 얘기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근데 이 작곡과에 들어오려면 수능 점수도 일단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실기 4과목을 봐야 돼요. 혹은 3과목을 봐야 오, 이렇게 되는데 많아. 반 너무 많아. 아 진짜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중에 피아노 실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과목들은 막 4시간씩 보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내기 전까지는 이 시험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덜 떨리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 실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장땡이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끝인 거니까 내가 뭐 100만 시간 연습해왔든 그냥 그 잠깐의 1분이 끝인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떨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진인사 대천명 이거 외치면서 속으로 막 외치면서 이제 피아노 실기 이제 딱 준비하고 시험을 딱 다 보고 퇴실을 했는데
이제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백지 상태. 그쵸. 그래서 사실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결국에는 잘 봤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징표거든요. 약간 무아지경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생각이 많으면 좀 약간 이런 거 틀렸고 약간 딴 생각하고 이런 건데 생각이 아예 끊겨버리면 진짜 그냥 잘 봤다 이게 딱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퇴실을 한 순간부터 이제 학교로 쭉 내려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냥 살 빠지듯이 울었어요. 그냥 하면서 울었어요. 그럼 이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건데 너무 잘 봐서 안도감에 눈물이 나오는 건데 이제 남이 보기에는 망쳤나 보다. 쟤 큰일 났다. 망쳤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근데 딱 그때 그 음대 입시 시험을 응원해 주러 온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배벗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공대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울어가지고 위로해 주려 왔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저한테 너무 울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요 저 너무 잘 봐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약간 이런 행복한 웃음을 지은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험 추억입니다. 와, 시험 끝나고 행복한 웃음. 이게 사실 음대 뽕이라서 그래요. 약간 음대 뽕. 네, 순원님 일화처럼 사실 시험이 즐겁기는 힘들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도 나 있을 정도고요. 이번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신다고 꽤나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패널들의 썰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다들? 저는 그냥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예? 공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해야죠.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전 안 해요. 알고 하기 싫은 건 성인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쵸. 그건 그런데 네. 아니 다들 여기 반응이 아니 맞아. 좀 그래. 청춘이잖아요. 청춘. 그렇죠. 그럼 저 나베이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고3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한창 수시를 막 준비할 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 몸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진짜 갑자기 고개를 좀만 돌려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요? 그래서 진짜 수업 시 1시간 내내 그 책에 한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1학기 기말고사 일주일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코로나라 뭐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데도 없지. 그쵸. 그리고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아프다고 쉴 수도 없지 해가지고 그날부터 진짜 이틀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막 자습하다가 혼자 화장실 가서 막 울다 오고 어떡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몸 상태로 수업을 듣다가 그때가 윤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수능 특강에다가 나는 좀비 점점점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그때 쓸 때도 모르고 그 다음날 발견했어요. 그 책에 그런 걸 썼다는 걸. 이거는 무서운데? 무섭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진짜 대학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나비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고3 때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고3 때 체육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 오셨었는데 고3인데 체육 엄청 빡세게 시키시는 거예요. 보통.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해져 그쵸, 있는 맞아요. 상태인데 그렇게 시키시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날 유독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근육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교시였는데 그때가 1교시 끝나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조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문에 가니까 쌤이 아니 땡땡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니?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 가는 길에 울면서 갔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때는 근육통인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육통이었고 진짜 고3 때 체력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저는 공부를 옛날부터 못했으니까 저도 공부 시험 기간이 너무 싫었고요. 이제 대학은 가겠다고 고2, 고3 때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이제 유독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나의 모든 체력을 갈아 넣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목이 안 돌아갔어요. 한 2주? 이렇게 여기를 돌리면 여기가 결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저보고 신체 나이가 50세래요. 어머. 어머나. 진짜 50대가 나온 거예요. 나 19살인데. 그래가지고 아이 선생님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검사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50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니까 지금 너 목이랑 허리랑 말이 아니다. 너 진짜 쉬어야 된다는데 고3이 어떻게 쉽니까? 그냥 계속 그쵸. 공부하고 저는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저희 반에 유튜브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걔가 학기를 시작할 때 약간 경쟁심을 붙인 거예요. 저한테. 내가 여기서 반 1등을 하겠다. 그 여자애가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약간 재수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는 이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거의 10시간 11시간 맨날 계속 공부하고 결국엔 이겼습니다. 오. 이겨서 마지막에 걔 이기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막 야 내가 너 이겼다 이거는 아니고 혼자 집 가서 이겼다 쟨 이겼다 했는데 지금 삼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미미미누 채널에 나오는 미미미누 N수의 신 N수의 신이 아니다 공부의 신인가? 그 미미미누가 무슨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여자애가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입시인데요. 저는 일단 인문계에서 예고를 안 하고 인문계에서 음대를 갔기 때문에 그냥 그 인문계 음대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감이 진짜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그냥 일반 보통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음대를 가니까 다른 애들보다 예고해서 음대를 가는 애들보다 훨씬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이거저거 다 시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압박감이 심해져서 사실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음악실에 갔었어요. 맨날.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박. 진짜 왜 이렇게 너무 안쓰러워요. 제 자신이. 그럼 배 안 고팠어요? 그냥 쫄쫄 굶고 하는 거죠. 그냥 하루를.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했었냐면은 이 학원이랑 집을 제외한 다른 곳에 가면 세상이 쫑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편의점도 못 가고. 에? 네? 그 편의점이요? 좀 심각하죠. 그랬었어요. 저는. 강박이 엄청 심했나 봐요. 엄청 심했어요. 그냥 무조건 집에서 혹은 연습실에서 혹은 학원에서 와. 이 내 생활 루틴이 거기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썰에서 빌리자면 그렇게 눈물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난 PC방이랑 코너 진짜 많이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네,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한데요. 대학과 중고등학교 시험은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좀 오랜 시간 주입식 교육에 좀 길들여져서 그런지 대학 시험보다는 그냥 정해진 답이 있는 시험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 특성상 그 문학 과목은 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많이 쓰고 어학은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항상 어학 과목이 좀 더 나은 학점이어서 저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시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떤 시험이 더 잘 맞으세요? 저 리오도 나비님처럼 고등학교 시험이 더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답이 그냥 명확하게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양 시험을 봤는데 오랜만에 완전 100%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립다. 그래서 답지에다가 답을 이렇게 막 색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마음의 평화가 너무 평온하고 이거지 약간 뭔가 고향에 온 기분이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중고등학교 시험이 되게 편했거든요. 객관식이니까 체크하면 끝나면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 시험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이상해. 이거 약간 컨셉을 잘못 잡은 건지 나만 이상한 건지 제가
저도 1학년 때는 저도 교직을 생각했던 터라 공부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학점이 무슨 4점대를 무조건 넘겨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교직이 떨어지고 나는 이제 이 길로 더 이상 안 갈 거고 대학원도 안 갈 거고 영문으로는 절대 안 갈 거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로. 태어나서 그래도 나름 중고등학교 때는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아예 0인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서 그런지 대학교 시험이 좀 더 저한테는 편한 것 같습니다. 뭔가 슬픈 이유가 슬프면서도 오히려 뭐 약간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나비님하고 리오님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딱 명확한 답이 있고 그런 중고등학교 시험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공부를 하면 어쨌든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맞아. 그 안정감 덕분에 안정감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이 되면 학교 시험 외에도 자격증 시험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자격증 시험의 경우 얼마나 조금 준비하고 가보셨나요? 저 리오는 한 달 정도 벼락치기를 토익 한 달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그 강의를 인강을 들었거든 제가.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벼락치기를 하느라고 그 강의도 다 안 듣고 그냥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토익인데 저는 리오님보다 짧습니다. 2주 공부하고 처음 강의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약간 영문과니까 나는 영어를 나는 잘해 이 생각을 가지고 토익 할 때도 그냥 빨리 하고 빨리 풀고 이랬단 말이죠. 저는 이제 군대 카투사를 가려고 토익 780점을 넘기려고 근데 모의 토익이 계속 800 나오고 이래서 뭐 가서 쉽겠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토익이 아침에 보면 너무 맞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이 나랑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난 계속 밤에 공부했는데 라고 변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커말 시험이었는데요. 2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앞두고 모고를 돌렸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응시 취소해버리고 학원 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비는 작년에 기관 토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문법 천재 이런 거 찾아가지고 다운을 받아놓고 한 10문제 풀고 갔나? 예? 천재인데 예? 10문제요. 근데 그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고 봤다가 되게 처참한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별로 안 했을 때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꿀팁이 있나요? 저 리오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세부적인 거에만 몰두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하고 있고 어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거를 좀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 제일 최고의 효율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 저 생각을 하는군요. 왜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약간 무식하게 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을 때가 더 많으니까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없습니다. 저도요. 그냥 정직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안 했구나. 그래, 점수가 있다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과 관련된 썰들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생각나는 재미난 썰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주변에 보면 평소에 공부 별로 안 하다가도 급하게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고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두 유형 중에서 본인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편인가요? 저는 옛날에 공부했을 때 쪽으로 말하자면 꾸준히 공부하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 공부 안 했어 라고. 근데 약간 저희 고등학교가 그게 유행이었어요. 진짜. 유행이었어요. 그런 게? 다 공부 안 했대. 1등부터 다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뭐 다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내신 공부할 때 한 달 전부터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 남아서 복습하고 집 가서 다시 하고
공부를 못했어서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벼락치기 파입니다. 그러니까 맥개님은 한 달 전부터 한다 했잖아요, 공부를. 그쵸. 저는 한 달 전부터 마음을 먹어요. 아, 이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진짜 해야 돼. 그러다가 한 3주 정도 전 되면 좀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아서 딴 짓을 막 하고 해야 돼. 이러다가 2주 전 막 한 보름 이렇게 막 남았을 때 막 엄청 급하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 효율이 좋아요.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그 진짜 완전 핸드폰 1도 안 하고 순공 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못해요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안 해요. 아이고. 저는 리오님이랑 반대로 저도 벼락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신기하다. 근데 대학생 말고 저도 한참 공부할 때로 얘기해보자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와우. 근데 그 약간 진짜 공부 안 해도 유난히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나는 한 달 전부터 공부했는데 쟤는 막 공부 안 해서 잘 나와. 그럼 너무 재수없고 막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도 저는 그냥 제 머리를 인정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부터 했던 것 같고요. 나만 벼락치기 했네. 저는 개인적으로 벼락치기는 약간 깡따오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는 완전 새가슴이라서 무조건 그냥 차근차근 하나. 우와. 깡이 좋으시네요. 리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쩔 수 그 전력에 제 스스로를 몰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었나요? 저는 계속 말하지만 공부 머리가 안 돼서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점수가 그나마 잘 나왔는데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니까 학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편인데 공부를 안 해요. 네. 근데 저 리오도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 문제 내실 때 정답을 이렇게 분포시키는 그 패턴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있어요. 그치 진짜 있어. 그래서 수학 시험 볼 때 그 선생님한테서 파악한 패턴대로 제가 모르는 문제는 그렇게 찍은 거죠. 근데 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때. 그래서 등급이 올라갈 정도로. 대박. 그래서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서. 저도 아무래도 공부한 만큼 딱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수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점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그쵸? 네, 저도. 네, 저도 그냥 똑같이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한 만큼 나오는 사람이고 요행을 바라면 바랄수록 망한다.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시험 볼 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시험 볼 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평온하게 시험 보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아예 안 해요. 진짜요? 거의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수능 볼 때도 안 했고 수능이 심지어 그 제 마지막 그거였어요. 대학 마지노선. 최저를 뚫어야지 대학을 붙는 거였는데도 굳이 뭘 긴장을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막 그 정도 아니에요. 막 다 부신다 이건 아닌데 그냥 빨리 보고 끝내자. 약간 내신 때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만큼 오히려 더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잘 많이 했으니까.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리오도 별로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저는 그 시험지 받기 직전 그때만 조금 떨리고 시험 볼 때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맞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반대로 긴장을 되게 하는 편인데요. 특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학 같은 거는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항상 수학 시험 볼 때마다 진짜 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수학 못 풀면은 바들바들 떨리는 게 아니라 에이 망했네 이러면서 뒤에 넘어가면서 망했네 이랬는데 저도 나비님하고 비슷하게 긴장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시험 과목 하나하나 볼 때마다 혹은 그냥 대학 시험 같이 큰 시험 볼 때마다 사실 제 왼쪽 팔에 염주 팔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팔찌인데 제가 종교는 없고 할머니가 주셨던 팔찌거든요. 그래서 이 팔찌를 부여잡고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모든 신을 모든 신을 다 동원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좀 시험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올빼미형이었나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아침형 인간이었나요? 저는 둘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저희가 등교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근데 아침 자습하라고 8시에 이제 학교 문이랑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고3 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자습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전날에 뭐 시험 기간이면 3시, 2시 이때 잔단 말이죠. 늦게까지 하고 일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좀 간절했을 땐. 지금은 안 해요. 저는 완전 올빼미형이었고요. 막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친구들 보면 막 5시에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전 차라리 5시까지 밤을 새는 게 훨씬 나았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기도 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못하기 때문에 올빼미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밤새는 걸 못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리오님하고 비슷하게 올빼미형이고 대학교 와서 더 올빼미형이 됐어요. 뭐만 하면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니까 맞아. 그때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침이고 약간 이렇게 됐죠. 네, 지금까지는 시험 공부할 때나 시험을 볼 때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시험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바로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평정심 유지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는 편이었나요? 근데 저 리오는 딱히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단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이 그저 기뻐요. 그냥 그래서 뭐 친구가 다 물어보면 그냥 뭐 얘기해주고 뭐 아니면 그냥 말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집 가서 낮잠이나 자야지 맞아. 그치. 그런 생각하느라. 저는 내신은 안 맞춰봤고요. 모의고사는 맞춰봤어요. 왜냐? 모의고사는 어차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저희 반 애들이 다 공부를 못했는데 한국사로 막 내기하고 그랬어요. 누가 더 못 보나 이런 걸. 그래? 누가 못 보나 이걸로? 누가 못 보나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좀 맞춰보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수능 때만 진짜 1절 얘기 안 하고 진짜요? 왜냐면 수능 때는 얘기하면 막 멘탈이 맞아.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저만 친구 없이 맨 끝반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냥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맞춰보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 새가슴이라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아야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맞춰보고 낙담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이런. 네. 네, 오늘 이렇게 시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시험을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조금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각자만의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면은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험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시험은 안 중요한데 그 시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거는 그냥 각자의 가치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저도 리오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 근데 사실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뭔가 그런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도 아니고 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시하는 이유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그 결과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뭔가 되게 진짜 죽을 듯이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험이 저는 나중에도 되게 본인한테 소중한 자신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이 수온 심장이었던 만큼 오늘의 썰티스트 안 뽑아볼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 명 지목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순원. 리오. 저는 리오님. 오. 동률이다. 동점이야. 그럼 이유도 한 번씩 들어볼까요? 가장 어쨌든 뭔가 특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쵸, 그거잖아요. 그쵸. 작곡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순원님 썰이 그 행복해서 안도감에 어.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인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 두 분은 리오님을? 저는 리오님 썰이 뭔가 가장 모범생다운. 그치, 그치. 약간, 네. 모험생과 열등생 느낌이 있어. 그치. 아, 이걸 또 열등생까지. 네, 그래서 되게 썰 들어보면 1타 강사 같은 비법도 있으시고 그래서 리오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리오님이 되게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되게 다정하게도 이것저것 다 방법과 조언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썰티스트로 뽑았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리오님과 순원님이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리오부터 말을 해보자면 이 부분 대본을 제가 썼는데 이걸 쓰면서도 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얼떨떨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만약에 수능이 끝나고 나가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수능을 봤던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진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뜻해. 그쵸. 주제가 시험인 만큼 그쵸. 진짜 수고 많았고 이제 수험표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인 많이 받으시고 술도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게 앞으로도 스튜디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녹음이 수능 다음날 올라갈 거예요. 진짜 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리오님과 순원님 그리고 수능이 끝난 수험생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수온심장 방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기간에 허겁지겁 벼락치기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원래 벼락치기로 공부해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국룰 아니었냐고요.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의 노력이 점수로 매겨지고 그 점수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 날에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미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이 우리에게 큰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시험 결과보단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성적이 몇 점이었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었는지는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요. 시험은 잘 보는 날도 있고 못 보는 날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혹시 지금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모든 분들의 시험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 안녕.